안녕하세요, 최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세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이 대시보드를 다뤄볼 건데요. 우선 이 대시보드가 태블릿이 주최한 데이터 페스트의 비즈 갤러리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찾는, 아. 이렇게 동시에 보하는 대시보드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이 대시보드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지난번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이게 이제 정말 표 차가 적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승패 마진이 0.73%면은 표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박빙의 승부였는데,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테마로 해가지고 좀 최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 보려고 했습니다. 어디가 접전지였고, 그 다음에 누가 어디서 잘했고, 그 다음에 지난 선거에서는 어땠는데 이번 선거에서 뭐 민심이 바뀌었다, 뭐 이런 지역들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특별히 또 뭐 수도권이 되게 접전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서의 성적표가 양 후보가 어떠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나름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봤고, 참고로 요거는 제가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함께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하면서 만들어봤던 화면입니다. 네. 저랑 어쨌든 이게 인연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2012년 대선부터 이런 대시보드를 많이 만들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런 선거 대시보드를 만드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요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비슷한 토픽으로 만든 화면들이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퍼블릭에 게시가 된 게 지금 한 4개, 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토픽으로는 비교적 좀 많은 화면들이 만들어진 건데, 우선은 제가 좀 관심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분야고요. 제가 뭐 정치학이나 뭐 국제 정치 이런 부분 전공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또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요거 선거 통계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요, 선거 끝나면 그 다음날, 어지간하면 그 다음날 바로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이 동 레벨에서 누가 몇 표를 얻었고, 뭐 무효표는 몇 개고, 기권은 몇 개고,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잘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 수급 측면에서도 또 큰 어려움이 없는 토픽 중에 하나라서 큰 힘 들이지 않고 우리가 기획만 잘하면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라서 요 주제를 아마 좀 제가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 대시보드에 보면 네. 지금 후보자들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이미지들을 따로 만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일단 그 부분은요, 이건 일반적인 이미지가 아닌데, 이건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따온 거는 그런가요? 이거는 이제 네네. 아래쪽에 저희가 가볍게 좀 출처는 밝혀놨거든요. 뭐 시사저널에서 네네. 일러스터나 뭐 매일경제 이 신문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가져와가지고 약간의 처리는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처리는 사실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학생이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과정은 모르지만, 이 얼굴의 뭐 모양을 이렇게 반대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작업은 진행을 해가지고 포함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위에 보시면 네. 지금 메뉴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 보면 희, 비에 따라서 지금 색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희는 빨간색 계열, 네. 그 다음에 비는 파란색 계열이다 보니까 이제 하단도 보면 이제 1번 후보와 2번 후보라서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거에 대해서 좀 위치를 한번 변경해 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왼쪽에 오고 네네. 이 후보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들. 네네. 특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말씀하셨듯이 그냥 기호 1번과 기호 2번 이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고려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조금 더 내려가서 게이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게이지 차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강의를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저런 게이지 차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게이지 차트를 좀 더 사람들한테 네. 범용적으로 네. 또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건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은 글쎄요, 많이들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고객들을 만나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만나는 고객들이
많이들 요청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누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이게 좋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이 차트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비해서 만드는 방법은 또 제법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는 건데 요 화면에서 지금 요게 들어간 거는 약간의 그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컨셉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아이디어를 가졌던 한 친구가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게 이제 이를테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일종의 이제 게임 같은 거라고 본인이 인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게임 같은 이런 종류의 키워드를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도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던졌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게 좀 참신했어요. 그렇게 이제 뭔가 사고가 가가지고 그런 결론으로 이렇게 닿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좀 집어넣은 거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게이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왼쪽으로 가 있고 이제 하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뻗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사실은 절반을 이렇게 나누어서 왼쪽 게이지 차트와 오른쪽 게이지 차트를 사실 두 개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하나의 게이지 차트가 있는 건 아니고 게이지 차트를 좌측과 우측 이렇게 붙여가지고 마치 이제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맨 밑에 가 보면 네. 여기도 이제 맵이 나오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정민 선생님이 네. 맵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있는데 네. 지금과 같은 이 맵의 특징과 네. 그다음에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도에 관심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도에서 뭔가를 표현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좀 고민을 하고 또 이제 찾아보는 편인 것 같은데 이유는 좀 명확합니다. 지도라는 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에 굉장히 사람의 눈을 끌 수 있고 강한 어떤 시각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지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줬을 때는 그게 보여주는 한계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시각적인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이 지도를 최대한 시각적인 왜곡 없이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은 저의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하고 있어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 조각 모양으로 생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건 아니고 저는 선거 방송 같은 거 되게 유심히 보거든요. 거기 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모양은 예전에 제가 어떤 선거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JTBC에서 선거 개표 방송을 할 때 이런 모양의 이 서울 지도를 그려놓은 거를 제가 보고 재빨리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엑셀에다가 좌표를 하나씩 찍어서 사실은 이거 손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뭐 이거를 그만큼 노가다를 통해서 이제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건 개인의 판단인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봐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 이게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냐 그거는 저도 여전히 지금 고민 중이고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다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맨 밑에 있는 부분도 저는 좀 유익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필로그 위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지금 색상만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하더라도 이제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한눈에 잘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시보드에서 사람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찾으면 좋을지 혹시 그런 장치들이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을 하고 싶었던 거는 위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이제 좀 현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뭐 어떻게 보면 현황이죠, 그죠? 현황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아래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쪽에 굉장히 큰 지지를 많이 보내다가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미스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민심이 조금 이렇게 돌아서고 결국은 그게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져서 특별히 이제 그런 민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수도권, 그다음에 뭐 서울, 인천, 경기 이 지역에서 어떻게 바뀌더라라는 것들을 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나아가는 차트. 개인적으로는 참 이 전체 화면 중에서 가장 테크닉적으로 어려웠던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정말 그리고 싶었는데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표현이 된 것 같고 아래쪽에 있는 지도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보다는 방금 짚어주셨던 이 아래쪽 부분에서 서울에서의 민심이 계속해서 이렇게 아주 급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시각화 부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리자면, 네.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퍼블릭에 업로드를 하셨을 때 네.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허용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오픈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디폴트 설정 자체를 일단 오픈을 해두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제 저작권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블락을 해놓는 편인데 앞서 살펴봤었던 그 동아대학교 그 사업단하고 저희가 작업을 했던 거는 제가 비용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운로드 불가로 막아놨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열어놓는데 근데 제가 열어놓는 이유는 사실은 많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태블로를 처음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어놓은 거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이것저것 막 따라 해보면서 실력이 좀 이렇게 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누군가는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이걸 뭐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취지로 저는 이제 오픈을 해두는데 말씀하시려는 게 아마 그 저작권이나 뭐 이렇게 이 복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이신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뭐 해서 굳이 뭐 자기 거라고 우긴다면 뭐 제가 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 태블릿 퍼블릭 랭가의 특성상 막아놓지 않으면 이제 그 뒤에 있을 복제나 이런 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태블릿 퍼블릭에 보면 네. 이제 영감 또는 인스피레이션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각자 이제 영감을 받은 이제 대시보드가 있다면 네. 거기에 출처를 추가해 주는 게 서로 에티켓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저는 특별한 어떤 영감을 받는 그 몇몇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화면들을 계속해서 이제 링크를 달아서 제 거를 보면서 그 원본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좀 달아주는 편인데 그런 문화들이 한국에서도 좀 잘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선거 데이터이다 보니까 네. 매번 이제 주요한 선거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선거 당일은 못 쉬시는 건가요? 요 작업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선거가 있기 한 2주나 열흘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기획을 하고, 지난 선거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당선됐었던 지난 대선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서 이제, 이게 대충 나온다. 그러면 이제 선거가 되고, 이제 그 다음날 데이터가 선거 관리위원회 통계 시스템에 다 올라오면은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밀어 넣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의 후작업들 진행하는 거라서 선거 당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선거 방송을 보면서 어떤 방송사가 좀 특이한 화면을 만드는지 저는 조금 모니터를 하는 편이고 본격적인 작업은 이제 데이터가 다 나오고 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밀어 넣어가지고 사실 이거를 선거가 끝나고 나서 처음부터 기획해서 만드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용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작 기간이 한 선거 전 2주, 선거 후 1주 정도 해가지고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대시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